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골조 공사와 비 네 번째 마지막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주시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소개를 할 건데, 골조 공사와 비에 관해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먼저 짧게 제가 골조 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거에 대한 부실 시공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 업계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지식 전파가 너무 심해요. 책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네이버의 블로그나 지식인도 그렇고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렇게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부정적으로 저에 대해서 해석해 주지 마시고 보다 나은 좋은 시장을 위해서 저도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지금 사진에 보면 비가 엄청 오고 있죠. 자, 이때 지금 지붕에 공사가 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게 벤트 부분이 되겠죠. 요 벤트 부분은 이제 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실내 내부에 이제 결국은 빗물이 다 떨어지죠. 흥건히 심지어는 이렇게 빗물이 고여서 발목까지 물이 차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실내 내부는 지금 상당히 많이 젖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골조 공사 중에 젖어 있는 이 현장을 A 현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 현장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상황을 달리해서 골조 공사 중에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B 건축주의 예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상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B 건축주예요. 골조 공사 중에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지붕도 완전히 다 씌웠죠. 자, 그래서 B 건축주는 골조 공사 중에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아서 너무 기분이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A 건축주는 공사 중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죠. 자, 그러면 A는 운이 없는 것이고 B는 운이 있고, 이건 말이 되지 않죠. 지금 공사 중에 비가 온 걸 가지고 운이 없다 있다를 가지고 이걸 건축물을 해석을 한다는 건 그 정도로 발전이 안 된 그런 건축물이 아닙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내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비가 더 왔어요. 자, 이제는 지붕 시트를 다 씌웠어요. 함수율 측정기로 다 찍어서 함수율이 10 이하로 나온 상태에서 지붕에 시트 작업 했고, 그리고 창문이 현재 지금 뚫려 있는 상태인데 창문 설치도 다 작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관문도 설치하고요. 어차피 외장재 작업을 하려면은 창문 설치와 현관문 설치가 모두 다 작업이 돼야만 외장재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붕에 시트지 설치하고 그리고 외장 설치를 위해서 창문하고 현관문을 모두 설치했다면 이제는 비가 와도 전혀 빗물이 내부에 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예요? 실내 내부는 지난번에 온 비로 인해서 내부에 있는 구조재하고 이게 전부 다 젖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내 내부에 들어갔을 때 기본적인 여러분들 지식이 좀 필요한데, 먼저 바닥을 보게 되면은 맨 밑에 실실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방부목, 그리고 구조재 이렇게 설치를 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요 위에를 방부목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이제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맨 밑에 실실러, 그리고 방부목, 그리고 일반 구조재를 써서 토대의 높이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맨 아래쪽에 방습지, 비닐이죠. 비닐을 깔고, 그리고 그 위에 30mm짜리 EPS 스티로폼을 설치하고, 그리고 와이어 메쉬, 그리고 난방 파이프, XL 파이프라고 하는 난방 파이프를 설치하고, 그 위에 시멘 몰타를 갖다 부어서 토대 두 개 높이까지 이렇게 같은 높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는 제가 직접 쓴 그림도 그린 책의 일부를 제가 가져온 건데 이렇게 같은 높이로 맞춰주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실내 내부로 들어가면 현재 요 높이 맞춰주기 위한 방통 작업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장에서 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요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토대 두 개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 토대 두 개 높이까지 빗물이 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젖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사 공정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재 지붕 공사가 시트지를 씌웠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외벽에는 창문하고 현관문 그리고 타이백도 설치했기 때문에 외벽을 통해서 외장재를 마감재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빗물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온다면 그거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토대 두 개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여기까지 빗물이 다 차 있는데, 자, 그 다음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잘 보자고요. 자, 그 다음 들어오는 작업 공정은 전기와 설비 작업을 하는데, 이때 전기와 설비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전기가 설비보다는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먼저 와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왜냐면은 만약 전기하고 설비가 같은 시기에 전기와 설비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일이 생겨요. 작업이 거의 비슷하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설비는 먼저 작업을 끝내고 이 현장을 떠난 이후에 전기가 먼저 떠난 이후에 설비가 남아서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비닐을 깔고 그리고 스티로폼 설치하고 와이어 메쉬, 난방 파이프, 그 다음에 몰타를 갖다 부어서 방통 작업을 끝낸 다음에 이 현장을 떠나야 되는데, 문제는 전기하고 설비가 같은 시기에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전기가 설비보다 늦게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설비는 지금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고, 전기는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설비는 바닥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작업이 끝나지 않다 보니까 전기선을 이렇게 바닥에 막 이렇게 끊어서 떨어뜨리죠. 자, 이때 이제 현장에서 혼선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불만들도 있고. 자, 이건 현장 소장의 관리 미숙이에요. 그래서 꼭 일정을 맞출 때 전기를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먼저 오게 하고, 그 다음 설비가 들어오도록 해서 이렇게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런 현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전기 공사를 하면서 스티로폼 리를 이렇게 막 사다리로 찍고 다니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전기가 늦게 들어와서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가 작업을 마치고 모두 떠났고 바닥에 방통 작업을 위한 모든 작업이 끝났고 방통도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방통 작업을 해서 시멘트 몰탈이 모두 다 건조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방통 작업을 하면서 바닥에 시멘 몰탈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 시멘트 반, 물 반을 갖다 붙죠. 우리가 바닥 온돌 난방을 하기 위해서. 자, 이때 어마어마한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건물 안에 어마어마한 그 습도가 높아지면서 이 모든 것을 대부분 다 구조재하고 합판이 다 빨아먹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A하고 제가 B를 가지고 건축주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B의 건축주 골조 공사 중에 비가 한 번도 맞지 않은 B의 건축주이더라도 실제로 이 작업, 방통 작업을 한 이후에는 실내 내부에 있는 구조재와 합판, 판재의 함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바로 다음 진행이 무슨 작업입니까? 단열재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목재가 충분히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열재가 바로 진행이 되면 이제는 단열 성능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안에서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빨래를 했는데 빨래가 약간 덜 마른 걸 가지고 옷장에 넣었습니다. 자, 그럴 때 옷장 안에서 마르진 않잖아요. 곰팡이가 생기고 썩고 냄새가 나죠. 그렇죠. 그런 것랑 같은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 뭐 공사 중에 B가 맞았다, 공사 중에 B가 맞지 않았다, 이게 운과 관련이 없이 그런 거랑 관계가 없고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방송 작업이 끝나고 단열재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함수율을 반드시 체크하고 그 다음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율 측정기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어디를 체크하느냐 이거죠. 제일 먼저 함수율이 높은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방통 부분하고 맨 밑에 있는 벽체 밑갈돌이가 만나는 여기죠. 이게 가장 함수율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를 찍었을 때 얼마예요? 함수율이 19% 이하, 얘는 구조재니까 19% 이하가 됐을 때 단열 공사가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때 골조 공사 이후에 단열 공사를 하는 시공사나 시공팀 입장에서는 조금 이 얘기가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수익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빨리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함수율이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라 단열재 작업을 시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현장 노하우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시냐면, 자, 석가래 벤트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단열재 작업을 작업하기 전에는 석가래 벤트 작업을 해야겠죠. 저 지붕 쪽에. 자, 이때 지붕 쪽에 설치가 되는 석가래 부재의 함수율 측정기를 찍으면 대부분 함수율이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방통하고 이 인접해 있는 부분이라 함수율이 높지만 석가래 부분은 함수율이 상당히 낮아져 있어요. 이미 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함수율 측정기를 가지고 석가래하고 지붕 합판을 찍었을 때 구조재는 함수율 19% 이하, 그리고 합판은 함수율 10 정도가 유지가 된 상태라면 석가래 벤트 작업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작업을 하면서 계속 토대 쪽에 있는 밑갈돌이의 함수율을 체크를 하셔서 거기도 단열재 작업을 해 주시면 가장 좋은 시공 방법 그리고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골조 현장과 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4개의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 골조 현장 진행 중에 비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타이백이 쳐져 있는 상태 또는 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 얘기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에 내부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방통을 진행한 이후에, 그래서 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이 된 상태 이후 그 다음 공정이 단열재 공정인데, 이때 뭐다? 함수율 측정기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그 다음 단열재를 시공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그 이전에 벌어졌던 일들, 비가 맞는 일,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이번 영상 또 앞전에 소개했던 3개의 영상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이, 또 건축주분도 어떤 오해가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는 현장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